180조 원의 통 큰 투자는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의 청사진이자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통 큰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재용의 뉴삼성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신형 D램 개발과 5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표했는데 모두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5G 핵심 장비를 해당 부분 사장이 나와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 업체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플랫폼의 시큐리티에 있어서의 가장 안정적인 시큐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인공지능과 5G, 전장 부품 등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고 5G 장비 시장도 신경을 쓰겠다는 뜻인데 이번 투자 계획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5G가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는 오는 2030년 약 47조 7,500억 원. 이 규모라면 해당 연도 예상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이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삼성은 바이오 의약품을 내세운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4%에 불과해 성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만 앞으로 약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한 삼성의 미래 먹거리나 투자 계획, 그 아버지 이건 회장과 비교할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내놓은 투자 계획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5G 등 이 4대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출소한 직후에 지난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직접 그린 밑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나 5G의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강점을 보였던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바이오 역시 이미 2010년부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매달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10년에 LED와 태양전지 그리고 이 자동차용 전지 또 의료기기의 이 바이오 제약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담았던 이건희 회장의 비전 2020과 비교하면 도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찾겠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건희 회장이 잘 아시는 말이지만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자라는 면모를 더욱더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평가인데요. 일각에서는 1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왜 예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나 많은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수익이 60조 원 규모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네. 그룹 차원에서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사실 그렇게 지나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삼성이 현재 압도적 반도체 1위 기업을 올라설 수 있던 배경에는 선제적인 집중 투자가 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경쟁자 추격을 물리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중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무적 판단은 정부의 주문과 연관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의 수치도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삼성의 이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180조 원의 청구서를 받아들였다라는 비판과 함께 그 투자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투자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주문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 삼성의 이번 투자 행보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이 방향을 믿는 사람도 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어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발심이 거셀 테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벌개혁의 어떤 후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자신의 이 탄생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어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대종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이 그 재벌개혁 후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죠? 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발표 단계니까 지금 계획 단계고 그 투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투자를 독려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건 결코 아닐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재벌개혁을 갖다가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그 한편 삼성 입장에서는 순수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논란이 조심스럽고 한편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그 2심 최후 진술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막막하다. 제 꿈은 더 많이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했는데요. 네. 삼성은 출소 후 이 부회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6개월 동안 심사숙고 끝에 통큰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만약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어도 지금과 같은 이미지 세탁이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똑같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년간 180조 원 투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이 투자 재원 어떻게 조달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삼성그룹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예. 삼성그룹이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 90% 수준인 약 162조 원은 삼성그룹 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미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결국 돈줄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이익잉여금 규모가 약 2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 규모도 앞서 이 신윤철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60조 원 수준입니다. 법인세를 감안해서 일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설비 투자비로 50조 6,900억 원가량을 집행을 했고요. 연구개발비로는 46조 4,9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약 97조 원이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정부 주문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경영 전략 차원이든 투자를 한번 크게 통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술은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로 정부가 투자를 해왔고 민간의 투자가 극히 미흡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바이오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3년간 18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나 훈풍으로 작용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고용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삼성이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투자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은 세트에서 부품까지 수직 기어러가 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인류 기업입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 해당 부품 납품 기업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소위 세트 산업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 TV, 생활가전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집중 투자를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접목하여 진행한다면 정부의 신성장 동력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따져봐도 평택 공장이 건설될 때를 돌아보면 당시 동원대 인부만 하루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완공 이후 주변 집값 상승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삼성이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고용 4만 명, 고용 유발 70만 명을 이야기한 만큼 고용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